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학기 때는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실에서 우리가 아마 186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산화환원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하고 반대말로는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산화와 환원에 대한 정의를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산소 가지고 한 산화환원의 정의를 배웠었고, 자, 두 번째,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자 가지고 하는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2학년 가서 배우는 건데 이름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라는 숫자 가지고 우리가 산화환원을 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잃는 것이 환원 얘기죠. 전자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대로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산화수는 어떤 숫자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부호하고 상관없이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우리 이 두 가지를 1학년 때 배우게 될 것이고 이 세 번째 거를 우리가 2학년 때 한번 다뤄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즉 산화환원을 얘기를 할 때, 그죠? 바로 무엇 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무엇 제라고 하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물질을 말하는데 앞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무엇 시키는 물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산화제, 환원제 부를 때는. 자, 그래서 산화제라는 것은 뭐냐?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산화시키는 겁니다. 자, 내가 산화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산화되게끔 만드는 물질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소를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산소를 얻게를 하려면 나는 산소를 잃어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일어나느냐? 산소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산화제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는 거다? 다른 친구를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산화가 아니라 환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이 일어나는 물질한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산화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반대로 산화가 일어난 친구한테 우리는 환원제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건 쉬워요. 바로 산화와 환원이 제자가 붙으면 반대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환원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 어떤 친구가 산화제다 라고 얘기하면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면 된다? 환원되는 걸 찾으면 그게 산화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을 배우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교과서라든지 어딘데 잠깐 이 표를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본격적으로 수업을 188페이지인가요? 187페이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내용은 사실은 별건 없는 거고
이 지금 탐구하기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실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아마 188페이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88페이지, 이 그림이 그대로 밑에도 나오니까 188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화면입니다. 전자가 이동할 때 우리가 산화 환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을 배웠었는데 사실 했죠. 아까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산화환원의 정의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주 짧은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표현이죠. 요 두 줄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질산은 여러분들이 자주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물질이라서 그런지 화학식이 주어졌는데 주어졌으면 쓰면 되고 미리 알고 있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AgNO3가 되고, 자, 오늘 산화하는 아니지만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액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어떤 물질을 녹여서 용액으로 만든 건데 용매가 마침 물일 때를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질산은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 수용액이 되어 있을 때 실제 존재하는 모습은 어떻게 존재한다? AgNO3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져서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이온결합 물질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운 이온결합에서 배운 물질이 쉽게 말하면 이온결합에서 배웠던 물질이 무슨 상태로 있다면 수용액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존재한다? 사실 수용액 속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화학 반응식에서 수용액의 표시는 괄호하고 우리가 AQ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에 넣었다? 요 속에 구리선을 넣었다. 구리선,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선을 넣었다는 거죠. 당연히 고체겠죠. 자, 고체 표시는 우리가 구리에 S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세 줄을 적을 텐데 세 번째 줄에 교과서 나와 있는 요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요걸 완성해가는 과정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아까 이걸 어떻게 적는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이 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산화가 일어났느냐, 전자가 이동으로 어디서 산화하는 일어났느냐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용액들이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모습대로 어떻게 산다 그랬죠? 따로따로 산다 그랬죠? 적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수용액으로 존재한다면 요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따로따로 사는 모습대로 적을 수도 있다. 즉 Ag가 수용액 속에서 일가양면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NO3- 질산이온이 역시 수용액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구리가 고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책에 많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당장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여러분들 눈도장 찍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주 접하면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뒷부분을 적을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자, 구리선 표면에, 구리선은 분명히 무슨 색이냐면 지금 여기처럼 붉은색일 겁니다. 붉은색 표면에 은색의 은이 석술되었다. 지금 보니까 석술된 은. 자, 은이 이렇게 좀 거칠게 나와가지고 이런 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은이라는 고체가 석출이 된 거죠. 고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응 전에 은은 무슨 상태로 있냐면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그랬고 이 속에 뭐가 있겠죠? Ag 플러스 은이온,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요 두 개가 물 속에 이렇게 녹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석출된 은, 그렇죠, 은이 고체로 만들어진 거죠. 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전자가 일가 양이온에서 뭐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그죠? 실제 뭐 중성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물질이 되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리선 주변에 은색의 뭔가가 덮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은이 석출됐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뭐 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금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가 일어났냐면 여기서 무색의 용액이었는데 무색의 용액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질산은 수용액 안에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두 개가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용액의 색깔이 무색이다. 그러면 은이온도 무색, 은의 색깔이 아니라 은이온이 무색이고 질산이온도 무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색으로 바뀌었죠?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가 석출된 은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가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수용액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푸른색을 띠는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반응을 살펴보면 은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그 다음에 구리, 금속, 요 세 개가 어떻게 된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누군가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성분 중에 누군가가 뭐로 바뀌었다? 푸른색을 띠는 뭔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닐 거예요, 은이온은. 왜냐하면 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둘 중에 용액 속에 뭐를 나타내는 거? 푸른색을 나타내는 뭔가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은 뭐냐? 자, 이게 이제 화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접하게 되면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온들이 색깔을 띠는 이온이 많이 없어요. 색깔 띠는 이온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용액 속에서 색깔을 띠는 이온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넘버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누구냐?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액 속에 푸른색을 띠면 그놈이 나타났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누구냐면은 구리, 이가, 양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만들어졌다? 구리, 이가, 양이온이 물속에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뭐가 일어났다? 두 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요 변화가 구리선 주변을 덮어서 은색으로 바뀌는 변화고 이 변화가 바로 용액의 무색의 용액을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바뀌는 변화 두 개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산이온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익숙함은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특히 요 질산이온 같은 경우 결국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질산이온은 아무런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은이온이나 여기에 나오는 구리이온처럼 실제 반응에 관계가 있는 이온들을 반대말로 우리가 알자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냐면, 질산이온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우리 굳이 나타낼 필요 있느냐? 실제로 변화 있는 모습만 나타내자. 은이온이 은으로 변하고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변하는 그런 것만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변화 있는 건 뭐가 있다? 그렇죠. 은이온이, 그리고 구리 금속이 뭐로 바뀌었다? 은금속으로, 그 다음에 구리 이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만 적어주는 것이 알자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알자이온 반응식의 용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식,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바로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식은 이런 알자이온들 앞에 또는 금속들 앞에 1, 2, 1, 2라는 숫자, 요 숫자들을 이런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화학에서는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들이 틀리죠. 왜 틀리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안 맞춰져서 그래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 화학 반응식이든 이 화학 반응식이든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런 개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 개수를 맞추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시피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학교 때 선생님들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있던 원소도 사라지지 않고 없던 원소가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바로 원소들의 개수, 원자들의 개수가 어떻다? 반응 전후에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AgNO3가 되는데 한 개씩 쓰는데 이놈이 만나가 이 물질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놈이 만나서 이온 결합으로 만나서 합쳐서 적을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적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합쳐서 적을 때 잘 살펴보면 구리는 이가양이온이에요. 자, 그런데 질산이온은 일가음이온이래.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뭐해서 만나서 중성인 물질로 표현을 해야 한다면 구리 하나에 이가양이온이기 때문에 질산이온은 일가음이온이라서 얘가 몇 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NO3- 질산이온, SO4 2- 황산이온, CO3 2- 탄산이온처럼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개일 때 나타내는 방법은 묶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적을 때 구리 이온 하나다. 질산 이온이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O3 걸로 하고 2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요게 2가 되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2개였으면 원래 여기도 얼마였다? 2개였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질산은 같은 경우는 그죠? 한 개 한 개가 만나잖아. 왜냐하면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질산이온이 2개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2개라면 은이온도 사실상 몇 개였다? 2개였다는 거고, 그럼 2개의 은이온과 2개의 질산이온으로 원래 질산은은 또 2개가 있다. 그러면 은 또 몇 개가 섭취이 되겠어요? 은이온이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 여기에 2를 적어주면 당연히 우리가 교과서와 똑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산화환원의 정의를 저절로 적용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은이온이 은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2개냐 1개냐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은이온은 그죠? 일가 양이온이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족한 전자 하나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은금속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이온이 은이 되어서 이렇게 구리선 주변에 은색으로 덮이는 이런 변화는 무슨 변화다? 전자를 얻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구리가 뭐가 되는 변화? 구리 이온이 되는 변화. 요걸 밑에다 적어 볼게요. 그러면 구리가 뭐가 되었다? 구리 이온이 될 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이가 양이온으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 이가 양이온이라는 표시는 뭐냐? 전하량이 2 플러스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지만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를 내놓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될 때 2개의 전자를 내놓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화학 변화는 바로 뭐가 일어난 거다? 전자를 내놓을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은 환원이나 산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돼 있죠.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함께 일어난다. 자, 이걸 우리가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적으로도 똑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 같은 경우 산소가 얻은 산소수, 잃은 산소수 같아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겠지만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같아야 돼요. 2학년 때 배울 산화수도 똑같습니다.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환원과 산화가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봤을 때 그죠? 이런 변화를 살펴봤을 때 여기는 전자가 하나 얻으면 우리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변화는 전자 2개를 내놓아야 되겠죠. 하나 얻고 2개 내놓고 안 맞죠? 이게 어떻게 된다? 얻은 전자수, 잃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동한 전자수의 공배수를 찾으면 되는데 2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떻다? 2번 일어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용액을 푸르게 만든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는 반응이 몇 번 일어난다? 2번 일어나야지 전체적으로 어떻다? 전자 개수가 잃은 전자수 2개, 얻은 전자수 2번 해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앞에 우리는 2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배를 하면 여기에 2를 합치고 이 2개의 식을 더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런 걸 유추해보면 여기도 우리가 뭐를 쓸 수가 있겠어요? 덕분에
2를 쓸 수가 있고 여기도 2를 쓸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가 2개 있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2개가 될 거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얘도 2개가 돼야 되고, 여기에 앞에 2도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전하량 보고 얘가 몇 개냐, 몇 개 있어야 되냐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요 앞에 있는 개수들도 다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화학을 배우다 보면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 개수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개수 맞추는 방법을 지금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만 배울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쉬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 한번 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두 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줄을 핵심이다. 이 188페이지에서는. 그리고 이 두 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8페이지 마지막 밑에 또 하나의 전자이동에 산화하는 반응 이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금속 나트륨 이 부분이 이제 하고 오늘 마칠 텐데,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반응시키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반응시키면 염화나트륨이 생성된다. 요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금속 나트륨이니까 Na, 그리고 금속은 고체가 되겠죠. 자, 오늘은 상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상태 표시는 생략하고, 실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오늘은 변화를 살피는 거니까 간단하게 교과서처럼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염소 기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적어줬습니다. Cl2죠. 그러니까 염소라는 것이 우리가 기체든 조건에 따라서 고체든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모습은 산소와 마찬가지로 Cl2로 존재합니다. Cl2. 그걸 우리가 공유결합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 그랬는데 염화나트륨이 생성된다네요. 그런데 염화나트륨 화학식은 NaCl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냐면 개수 맞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염소가 몇 개 있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도 2개가 됩니다. 덕분에 나트륨이 2개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나트륨도 2개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전자 잃고 없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보느냐면 염화나트륨 아까 질산화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원래 나트륨 1가 양이온과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었어 라고 우리가 나눠서 한번 적어 볼게요.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변화는 무슨 변화냐? 나트륨이 뭐가 되는 변화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는 변화고, 그 얘기는 전자 하나를 내놓았다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그지? 바로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l2가 뭐로 변했다? 2개의 Cl-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중성인 물질이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뭐 한다? 그렇죠.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염화이온 하나가 될 때는 전자 한 개를 얻겠죠. 그게 요 일가 음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염화이온이 몇 개 만들어졌죠? 2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의 전자를 받았다? 2개의 전자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CL2가. 그러니까 염소 하나당 전자 한 개 받아서 일가 음이온. 근데 CL2에 2개고 이온으로 살 때는 CL2가 아니고 ECL이겠죠. 2개로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앞에 2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염소 기체가 염화이온이 될 때는 뭐가 일어났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반대로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것은 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환원이 일어날 때 염소 기체 한 개가 2개의 전자를 받아서 2개의 음이온이 됐죠. 그러면 전자가 사실 이렇게 공급이 되었을 텐데,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염소 기체가 염화이온으로 되면서 받아들이는 전자가 되었을 텐데 2개잖아. 그럼 이것도 2개가 돼야 되겠죠. 2, 즉 몇 번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2번 일어나게 되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온결합 물질이라면 실제로 뭐와 뭐가 만났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만나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 염화나트륨 안에 나트륨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산화, 염화나트륨 안에 염화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났고, 이 앞에 이게 2가 되다 보니까 2를 적어준 게 요게 반영이 되어서 요게 2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염소가 2개라서 2개, 나트륨 2개 되니까 2개 요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개수 맞추기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에 관해서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를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뭐냐면 우리가 산소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를 보세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 그랬는데 이 화학 반응식에 산화는 적혀 있지만 환원이 안 적혀 있죠. 자, 이유를 떠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반응에서 철이 녹쓰는 반응이었는데 이 철이 녹쓰는 반응에서 환원은 없다?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환원은 표시 안 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요 186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산화 환원을 논하는데 그때 환원의 뜻은 뭐냐면 산소를 잃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있다가 없는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있다가 없는 것이 보여요. 이놈이죠. 구리가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산소가 없는 놈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는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가 없는 그런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산소를 가지고 산화는 눈에 확 드러나는데 없다가 있잖아, 그지? 없다가 있는데 있다가 없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산소 가지고 환원을 찾기에는, 산소에 잃고 얻음 가지고 환원을 찾기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수생 눈에야 보이지만. 하지만 이 화학 반응식을 전자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나오죠. 전자 가지고 똑같은 방법, 염화나트륨 하듯이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보이더라? 전자를 잃고 어둠이 보여서 누구한테서 환원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걸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산화환원의 정의, 1학년 때 배우는 산소 그리고 전자, 이 두 가지 가지고 논하는 산화환원의 정의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적이다. 어떨 때는 전자 가지고 하는 게 잘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산소 가지고 하는 것이 잘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확실히 화학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생각이 있다면 2학년 때 배우는 산화수법은 모든 산화하는 반응에 다 적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화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그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1학년 책에는 전자와 산소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